그 남자는 매일 저녁 6시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엔 집도 사람도 불빛도 없었죠. 버스 기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느 빗속의 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약속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참지 못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도시, 한 버스 기사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는 상처입니다. 서서히 희미해지고 결국 추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평생 끝나지 않는 만남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그리움입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의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휴지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 9월의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노선을 운행하던 버스 기사 김진수 씨.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대라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주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5시 50분. 한 남자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헤어진 오래된 가방. 회색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구두는 오래 신어 굽이 달아 있었고 가죽엔 흠집이 많았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턱엔 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은 눈빛. 한 분이요. 남자는 잔돈을 정확히 냈습니다. 동전을 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긴장한 사람처럼, 아니면 오랜 시간 슬픔을 견딘 사람처럼. 남자는 조용히 맨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계속 사과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1999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죠.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는 승객들의 패턴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누가 친절한지, 누가 무뚝뚝한지, 누가 전화를 많이 하는지, 누가 항상 졸고 있는지, 누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지, 누가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커플인지, 누가 혼자인지. 하루에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태우고 내립니다. 한 달이면 수천 명, 1년이면 수만 명, 20년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만난 셈입니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뭔가 다른 승객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버스 안을 둘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SNS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사람들은 졸고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혹은 창문에 기대어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통화를 합니다. 응, 나 지금 버스 타고 가. 10분 후에 도착해. 어떤 커플은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어. 평범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깜빡이지도 않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혹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김진수 씨는 백미러로 그를 봤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선 절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시내 중심가를 지났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건물이 낮아졌습니다. 5층, 4층, 3층.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 가족이 모여 있는 집들, 따뜻한 저녁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자 그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는 시골길, 논밭 사이로 난 좁은 도로,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나둘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30명, 20명, 10명, 5명. 어느새 버스 안엔 그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차창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동상처럼.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간간히 버스 안을 밝혔습니다.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종점 바로 전 장수마을 입구 정류장. 띵동. 벨소리가 고요한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힘겹게 서류 가방을 들고 버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문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는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수 씨는 백미러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자는 정류장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면 용기를 내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저 앞에 뭐가 있었나? 김진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이 노선을 10년 넘게 운행했습니다. 이 길을 수천 번도 넘게 다녔습니다. 주변을 다 알고 있었죠. 그 정류장 앞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주택도 없고 상가도 없고 공장도 없고 심지어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들판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빈 땅, 가끔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곳. 혹시 저 너머에 집이 있나? 아니면 산책하러 가는 건가? 이 시간에? 이 어둠 속에? 김진수 씨는 잠시 궁금했지만 곧 잊었습니다.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야 했으니까요. 버스 기사의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금요일 저녁 5시 50분,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복장, 같은 표정. 한 분이요. 같은 인사,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좌석, 창가. 김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네. 우연이구나. 하지만 토요일도, 일요일도, 월요일도 남자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매일 저녁 5시 50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1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이제 남자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회사가 저 근처에 있나 보다. 퇴근 시간이 일정한가 보다. 저 근처에 사시나 보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도 공휴일도, 심지어 추석 연휴에도,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남자는 매일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좌석, 창가, 그리고 항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후회, 고통, 아니면 그 모든 거? 김진수 씨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진수 씨는 점점 그 남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저기서 뭘 하는 걸까? 혹시 일이 있는 건가? 농사? 아니야. 그 복장은 회사원인데.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건가? 하지만 정류장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남자를 맞이하는 사람도 그저 텅 빈 정류장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며 남자가 내린 후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남자는 정류장에서 약 50m쯤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발걸음처럼, 마치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곳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돌로 만든 작은 비석 같았습니다. 높이 1m 정도. 남자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치 동상처럼,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5분, 10분, 15분.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손님들을 태우러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백미러로 계속 그 남자를 봤습니다. 작아져가는 남자의 뒷모습,
가로등 불빛 아래 외롭게 서 있는 모습. 점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밤 김진수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10월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얇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정류장, 여전히 같은 표정, 슬픔이 담긴 눈빛. 김진수 씨는 이제 그 남자를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루틴이 되었죠. 5시 50분이 되면 자동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오셨구나. 어느 날 김진수 씨는 다른 기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기 장수마을 입구 정류장 앞에 뭐 있어요? 동료 기사 박상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빈 땅이지. 그럼 사람들은 왜 거기서 내려요? 아무도 안 내리던데? 종점 전이라 가끔 잘못 눌러서 내리는 사람 빼고는. 표지석 같은 거 없어요? 작은 돌로 된. 아, 그거. 나이 많은 선배 기사 이종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노선을 15년이나 운행한 베테랑이었죠. 교통사고 추모비 아니야? 몇 년 전에 거기서 사고 났었잖아. 김진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통사고, 추모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사고였는데요? 이종민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년? 4년 전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았다나 뭐라나. 참 안 됐지. 젊은 사람이었다던데. 신혼부부였다고 들었어. 김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요? 정확히? 한 2016년? 2017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뉴스에도 나왔었어. 박상철 씨가 덧붙였습니다. 아, 맞다. 나도 그 기사 봤어. 빗길 교통사고였지. 음주운전 차량이 빗길에서 통제를 못해서 정말 끔찍했대. 김진수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장수마을 입구 교통사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오래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30대 여성 숨져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23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장수마을 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어씨여 33세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음주운전자 B씨남 45세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자가 빗길에서 차량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숨진 어 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로 남편과 함께 살던 인근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엔 사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 가는 거였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3세, 결혼 1년 차, 신혼부부,
그리고 남은 남편. 김진수 씨는 한참을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무서워요. 신혼부부라니 남편분 어떡하시나. 음주운전자는 꼭 무거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남편분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노트북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가 버스에 올랐을 때 김진수 씨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낡은 가방, 지친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보였습니다. 깊은 슬픔, 끝나지 않는 그리움, 멈춰버린 시간, 죄책감, 후회. 남자의 왼손 약지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얇은 금반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파고들어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그날부터 남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1095일. 26,280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같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 김진수 씨 자신도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죠. 하지만 과연 아내가 떠났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과연 3년 동안 매일 그것도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김진수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마워서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서 갑자기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당신을 사랑해. 아내는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11월 초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자의 손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흰색 비닐봉투. 남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맨 뒷좌석에 앉았지만 그 봉투를 무릎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김진수 씨는 백미러로 슬쩍 봤습니다. 봉투 안에서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화를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고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꽃잎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버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도 같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씨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놀란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수 씨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간신히 참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남자가 내린 후 김진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사랑도 있구나. 그날 밤 김진수 씨는 다시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앙상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정확히 5시 50분에 어느 날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2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버스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30분이나 늦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면서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지만 남자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늦으실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움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날도 남자는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눈 쌓인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하얀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을, 외로운 발자국을. 김진수 씨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쌓인 눈을 손으로 치워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차가운 눈을 맨손으로 치우며 김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1월 23일.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날짜, 사고가 난 날,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위험하기까지 한데 뉴스에서도 외출 자제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5시 50분 정확히 그 시간에 남자는 나타났습니다. 김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산이 있었지만 바람에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부러진 우산대를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셔츠는 완전히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지도 젖어 무거워 보였고 구두에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그리고 손엔 하얀 국화 한 송이, 비닐로 여러 겹 조심스럽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절대 젖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손님. 김진수 씨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날엔 그냥 내일 오시지 감기 걸리시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머리에서 옷에서. 안 됩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김진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흘러내렸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화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국화를 가슴에 품고 마치 아기를 안듯이. 버스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늘이 순간순간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김진수 씨는 계속 백미러로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울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진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화를 가슴에 꼭 안고 버스 문 앞에 섰습니다. 기사님, 네. 혹시 제가 이상해 보이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제 동료들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제 잊으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들 걱정합니다. 매일 여기 오는 게 집착이라고,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병적이라고. 사실 저도 압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이미 3년이나 지났잖아요. 1000일이 넘었어요. 남자는 국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못 그만두겠어요.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 사람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0년을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죠.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떠났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제가 늦게까지 일했어요. 아니, 사실 일이 아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그 사람이 저녁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제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전화로 싸웠어요. 당신은 나보다 술이 더 중요하냐고. 결혼기념일도 잊었냐고.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1주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취해서 심하게 말했어요. 좀 이해하라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울면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비가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 사람 차를 들이받았어요. 정면 충돌. 그 자리에서 즉사. 폭우 속에서도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집착하지 말라였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화난 목소리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김진수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하러요.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못다 한 말들을 하러요. 오늘은 그 사람 생일입니다. 36이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국화를 매년 이날 가져와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남자는 국화를 꼭 안았습니다. 손님, 그분도 아실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용서하셨을 겁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럴까요? 네. 틀림없어요. 남자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 말 정말 위로가 됩니다. 남자는 빗속으로 걸어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님. 그리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김진수 씨는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우가 그를 삼켰습니다. 김진수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김진수 씨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뒷좌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어느 날, 김진수 씨는 그 정류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
그리고 사진 액자, 메모. 기사님께 이제 저는 다르게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기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올림. 김진수 씨는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매일 빈 정류장에서 내리던 그 남자는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하지만 놓아준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리운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떠났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사랑은 기억입니다.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르니까요.